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저희 정왕동의 마포갈매기가 좀 바빠서 지인분들께서 오셔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치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양립했을 때 어떤 게 먼저일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죠? 자, 물건을 볼게요. 본 건은 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과연 어떤 게 먼저일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자, 물건을 쭉 볼게요. 물건을 보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이 토지만 지금 매각으로 나왔어요. 매각으로. 매각으로 나오는데 토지만 내가 매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제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토지만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만 낙찰을 딱 제가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은 내 거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겁나시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유치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야지 내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물건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성립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건물이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 형성이 처음부터 무효인 물건이라고 한다면 유치권도 성립되겠습니까? 무효인 물건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로 법정치상권이라고 해요. 법정치상권. 법정치상권이라고 하는데, 자, 법정치상권이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법정치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깨지겠네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유치권은 당연히 깨지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토지만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쭉 내려볼게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법정지상 성립 요건. 첫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다른 거, 물론 다른 거 깊이 들어가면 뭐 더 알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2017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이 건물 한번 볼게요. 오늘 2021년도죠. 자, 그러면 건물이 세우기 위해서는 착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사용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겠죠.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토지를 파고 지하를 파고 건물을 올리고 외벽을 쌓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2017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자, 그럼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자, 그러면 2017년도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자, 토지등기부잖아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죠? 첫 번째, 이 저당권자한테 유한회사 뭐야 이게 사테라 에세 대부 여기다 전화하든지 아니면 이 전에 그 저당권자한테 전화하든지 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건물을 세우는 조건으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라고 하면 토지에 건물이 없던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시청에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시청에 착공이 언제 됐는지, 그죠?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시청에 전화해서 이 착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2017년 11월 22일보다 먼저 착공이 돌아간다면 이때는 이미 지하에 터파기 공사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미 뭐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둥, 그 다음에 지붕, 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로서 어떤 건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2017년 11월 22일 이전에 착공이 이후에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건물로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세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이때 건물이 있었는지 다음 지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통해서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때 당시에 토지만 있었는지 건물이 지었고 있었는지 그때 확인해 볼 수 있죠. 아니면 네 번째는 수원에 가면 국토지리정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2017년 11월 20일 위성사진을 요구하면 되죠. 비용이 좀 들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11월 22일 날 이후에 아마 착공이 됐을 거예요. 시청에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 뭐 어떤 것도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단지 추측상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보시죠. 야, 이게 보시면 공시지가가 23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러면 한 평당 1000만 원 얘기, 1000만 원. 그러면 최소 40억이란 얘기죠.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80억짜리예요. 자, 80억짜리 이 토지를 어느 누군가는 40억에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유치권도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왜? 이 물건 자체가 없는데 물건 자체가 없는 무효한 물건에다가 유치권 성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안 된다. 법정지상권 제가 봤을 때는 성립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47억의 낙찰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6층짜리 건물은 여기서 한 100억 이상 가요. 이분은 50억 번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고 공사업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고민에 쌓이죠. 야, 이 유치권 내가 잘못 걸리면 말 그대로 X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겨 들으면 그 안에 큰 돈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법조문과 비교해가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판례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내가 다시 받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까지 가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 건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어. 유치권자하고 싸워야 돼. 법정 다툼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겁나서 쫄아서 입찰 안 들어갈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돈이 되는데 남들은 특수물건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필명을 경매사령관이라고 친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경매물건 또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일반 상식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 그리고 이런 물건들 정말 제가 컨설팅을 좀 했던 물건인데 그냥 건물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도 날로 먹을 수 있고 유치권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데 물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개소리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경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죠?